네, 안녕하세요. 자, 우리 등기법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까지는요, 제3장의 내용, 등기절차 총론을 보았어요. 자, 우리가 등기절차 총론 시간에는 현실에서 가장 많이 이루어지는 등기가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이기 때문에 이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중심으로 해서 등기 절차의 커다란 흐름을 보았습니다. 등기는 기본적으로 이제 신청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신청이 끝나면은 등기 이제 실행 절차로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신청 절차, 실행 절차를 보았어요. 자, 3장은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요. 맨 뒤에는 이의 신청에 관한 내용은요. 우리 심화 강의 시간에 잘 나오는 내용이 아니에요. 그래서 심화 강의 시간에 그나마 나올 만한 내용들만 몇 개 정해 찍어가지고 우리가 볼 겁니다. 자, 그러면은 3장을 마치면 넘기시면 4장에서요, 여러분, 255페이지 보시면 각종 등기 절차가 나와요. 여기서는 이 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면 상관이 없는데 실체관계와 부합하지 아니할 때 실체관계 일치시키는 등기로서 뭐 변경, 경정, 말소, 말소회복, 멸실 그리고 그 이외에 뭐 가등기 등등이 나오게 되는데요. 자, 우리가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중심으로 해서 권리의 등기를 먼저 다루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등기는 크게요, 종국 등기가 있고 가등기가 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등기 효력을 발생시키는 종국 등기, 가등기가 있고, 다시 이 종국 등기는 새로운 등기 사항을 기입하는 기입 등기가 있고, 이 기입 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않을 때 일치시키는 등기로서 변경, 경정, 말소 등기 이런 게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지금 3장에서요,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는 기입 등기죠. 새로운 사항이 기입되니까. 근데 기입 등기는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외에도 소유권 보존 등기, 또 소유권 이전 등기도 매매 이외에 상속을 원인으로 이전될 수도 있고요. 또 기입 등기의 종류에는 소유권 등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저당권 설정 등기, 전세권 설정 등기 이렇게 다양하게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기입 등기를 하고 있는데 그 나머지 기입 등기, 즉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이외에 나머지 기입 등기에 관한 내용은 제5장에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등기의 종류별로 이렇게 하나씩 넘어가는 과정에서요, 먼저 기입 등기를 다루고 기입 등기가 실체관계에 일치하지 않을 때 이루어지는 변경, 경정 등기 등을 다루기 위해서요, 기입 등기를 먼저 다루기 위해서 4장 내용은요 5장을 하고 난 다음에 할 거예요. 그러니까 5장의 내용이 기입 등기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4장의 내용은 이 기입 등기가 실체관계에 불일치할 때 일치시키는 등기이기 때문에요, 우리가 처음에 등기 종료할 때 거기 순서에 맞춰서 등기 절차를 보기 위해서요 4장은 넘어가시고요 제5장의 내용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5장 보면은요 308페이지 보시면은 제5장에서 각종 권리에 관한 등기 절차, 이 각종 권리에 관한 등기 절차가 바로 기입 등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의 중심으로 해서 3장을 다뤘다면은 기타 그 이외의 여러 가지 권리에 관한 이제 기입 등기의 절차들이 제 5장에 나오기 때문에요. 5장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4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5장 한 장을 넘기시면 310페이지 보시면 이제 소유권에 관한 등기가 나오죠. 또 그러면 그 뒤에는 뭐가 나오겠어요?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 그래서 용익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그 다음에 담보권으로서 저당권 이런 등기들이 나오겠죠. 그래서 소유권 등기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소유권 이외의 등기들을 이제 다루게 됩니다. 소유권도요 다시 이제 크게 둘로 나눴을 때 최초에 이루어지는 소유권 보존 등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보존 등기가 된 이후에 주체가 변경이 됐을 때 이루어지는 이전 등기가 있죠. 그 이전 등기도 그 원인에 따라서 매매 이외에도 상속, 유증, 진정명의회복, 수용 다양한 원인에 따른 이전 등기가 나옵니다. 다양한 원인에 따른 이전 등기에 이제 그 순서대로 이제 차례대로 볼 거예요. 자, 그럼 310페이지 위에 보시면 소유권의 등기에서 가장 먼저 이제 소유권 보존 등기가 나오죠. 자, 보존 등기 절차가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3장에서는 보존 등기가 된 걸 전제로 해서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이전 등기 절차를 다뤘는데 여기서는 그 이제 보존 등기 절차예요. 자, 먼저 우리가 보죠. 어떤 새로운 토지가 발생을 했습니다. 새로운 건물을 지었을 수도 있죠. 그래서 만약 여기에 대해서요 새로운 토지가 발생했을 때 이제 준공검사가 났어요. 자,
토지를 만들고 있을 때, 바다를 메워서 토지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건물을 짓고 있을 때 아직은 부동산이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준공검사가 나야 어떻습니까? 이제 토지가 발생을 한 것이고 건물도 발생을 하는 거예요. 자, 준공검사가 4월 1일 났어요. 그럼 준공검사 누가 이 토지나 건물을 만들었느냐? 갑이 만들었다라고 해보죠. 갑이. 자, 갑이 이 토지를 만들었어요. 그럼 4월 1일 날 어떻습니까? 준공검사가 나게 되면은 바로 이때 갑은 원시 취득을 하게 되겠죠. 4월 1일 날 바로 원시 취득한 거죠. 아직 등기 없는 상태에서도요. 바로 어떻습니까? 물건을 만든 자가 원시 취득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이었습니다. 원시 취득한 다음에 이 소유자가 토지 같으면 이제 신규 등록을 신청을 하겠죠. 측량을 먼저 한 다음에 60일 내에 신규 등록을 신청하겠죠. 그러면은 대장이 만들어지겠죠. 토지 같은 경우는 이제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이 만들어질 것이고, 건물 같은 경우는 건축물 대장이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먼저 대장이 만들어집니다. 그럼 대장에는요, 먼저 그 부동산을 표시하는 부분이 있겠죠. 부동산을 표시. 그러니까 토지의 표시. 만약 토지였으면 토지의 표시로서 소재, 지번, 지목 면적이 나오게 되겠죠. 등등이 나올 것이고, 그 다음에 대장에는 소유자도 기록을 하겠죠. 소유자. 자, 소유자는 이 사람이 이제 준공검사를 받았으면요, 이 사람 앞으로 소유자로 등록이 되겠죠. 등록이 돼요. 자, 그러면은 등록이 된 상태에서 여전히 등록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도 갑은 소유자입니다. 민법에 의해서 이제 원시 취득을 한 거예요. 그래서 대장에 등록돼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처분을 하고 싶어요. 소유자는 갑입니다. 처분을 하고 싶으면은 등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등기 없이도 소유권을 원시 취득했지만 처분하기 위해서는 등기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때 최초의 이제 등기를 하게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등기부는요, 먼저 부동산을 표시하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표제부가 만들어질 것이고, 표제부, 부동산을 표시하는 부분. 그래서 토지 같으면은 소재, 지번, 지목 면적이 나오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갑구가 만들어지겠죠. 갑구. 갑구에 어떻습니까? 이제 소유권, 이제 보존 등기. 항상 갑구의 1번은 소유권, 이제 보존 등기가 되겠죠. 소유권, 보존 등기. 자,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할 때는요, 항상 제가 쓸 때 어떻습니까? 뭐 이전 등기 할 때는 뒤에 매매라고 해서 항상 등기 원인을 적어요. 일반적인 등기는 등기 원인을 적지만은 소유권 보존 등기에 있어서는 등기 원인을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소유권 보존 등기 하는 거죠. 그러면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한 다음 상태에서는 아직 을구에는 기록할 사항이 없죠. 이 부동산을 소유권 보존 등기와 동시에 담보로 제공한다든지 하게 되면 을구도 저당권 설정 등기가 되겠지만은 지금 당장 을구에 기록할 사항이 없으면 을구는 만들지 않고요. 갑구까지만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등기부를 뽑았는데요. 갑구만 있고 을구가 안 나와요. 을구가 안 나온다는 것은 그 부동산은 한 번도 담보로 제공해 본 적도 없고 전세권을 설정해 준 적도 없는 깨끗한 부동산이라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때요. 소유권 보존 등기 이제 절차죠. 소유권 최초에 이루어지는 이 소유권 보존 등기가 과연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 절차를 봅니다. 자, 오른쪽에 양가로 1번 의 보시면은요. 소유권 보존 등기는 아직 소유권의 등기가 되어 있지 않냐. 소유권 등기뿐만 아니라 아예 등기부가 없는 거죠. 등기 기록이. 특정 부동산에 대해서 최초로 하는 등기로서 새로이 이제 등기 기록 개설. 자, 여기다 적으시면 되겠죠. 새로이 등기 기록 개설하는 등기가 됩니다. 표제부에 부동산 표시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고 갑구에는 이제 소유권에 관한 사항으로서 여기 이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게 되겠죠. 자, 여기까지만 기억하시고요. 밑에 양가로 2번 보시면은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서는요, 소유권 보존 등기도 일정한 기간 안에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그 신청 의무 기간이 있습니다. 의무 기간이 있는데요. 자, 요것은 우리가 심화 강의 시간에 하도록 할게요. 좀 굉장히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 관한 내용은 한 4, 5년에 한 번씩 나와요. 그런데 요것은 매년 나오는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심화 강의 시간에 하기로 하고요. 1번, 2번은 넘어가시고요. 밑에 동그라미 3번을 보죠. 3번. 자, 그러면은 등기부가 개설되는 것은요. 이렇게 소유권 이제 보존 등기를 하게 되면은 이때 등기부가 개설되는데 소유권 보존 등기의 특징이에요. 3번 보시면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요.
자, 만약에 갑이 최초의 소유자다. 그러면 갑 앞으로 보존 등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갑이 등기비 한 명밖에 없죠. 등기 의무자가 없어요. 그러니까는 소유권 보존 등기는 최초의 지금 보존 등기를 신청하고 신청할 당시의 소유자가 이렇게 단독으로 신청합니다. 소유권 보존 등기도 소유권에 관한 등기니까요. 소유자만 신청할 수 있지 소유자 아닌 사람이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보존 등기 지금 당시의 소유자가 단독 신청합니다. 기억 보시면은 그 다음에 등기 명의 될 자의 단독 신청, 단독 신청이죠. 등기 의무자가 없으니까. 그 다음에 등기 의무자가 없기 때문에 등기 의무자가 제공해야 되는 뭐 등기표 정보, 등기표 정보 아예 없잖아요. 등기가 아예 없었기 때문에 최초로 되는 등기니까. 또 등기 의무자가 제공하는 인감증명. 보통 우리가 인감증명은요, 그 등기를 통해서 이제 손해보는 사람, 소유권의 등기 명인이 등기 의무자일 때, 이때 인감증명을 제공해요. 그러니까 소유자가 등기 의무자로서 신청할 때 그 사람의 신청 의사를 확인하기 위해서 인감증명을 제공하는 것이니까 원칙적으로는 인감증명을, 그러니까 갑의 인감증명을 제공할 필요는 없습니다. 또 맨 밑에 보시면요. 보존 등기 가등기는 안 돼요. 지금 당장 보존 등기가 가능하기 때문에요. 뭐 장래 채권적 청구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라는 것이 인정한 실익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했죠. 등기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권리 변동은 보이 변소 설처에서 보존, 이는 이전, 설은 설정, 설처는 뒤에 나와야 되죠. 그러니까 보이 변은 변경, 그다음에 소는 소멸, 그다음에 설은 설정, 처는 처분제한. 자, 그럼 이때 맨 앞에 있는 보존과 맨 뒤에 있는 처분제한 등기의 가등기는 안 된다고 했죠. 보존 등기 가등기는 안 됩니다. 자, 넘기시면 4 해가지고요. 소유권 보존 등기는 등기 원인과 연원리를 기록하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등기는 뭐 매매다, 상속이다 이런 식으로 다 적습니다. 그러나 보존 등기는 이걸로 끝이에요. 등기 원인과 연원리를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오른쪽 보시면요. 등기 원인에 대한 뭐 제3자의 허가서. 자, 우리가 제3자의 허가서는요. 이 등기가 됨으로써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있으면 이해관계인의 승낙서를 가져와야 돼요. 그러니까 그 등기를 통해서 어떤 등기가 됨으로써 그 등기부상 손해보는 사람이 있으면은 손해보는 사람 등기상 이해관계인의 승낙서를 첨부해야 되는데 소유권 보존 등기는요. 갑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존재하지를 않아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 등기상 이해관계인 그러니까 제3자 위에다가 이렇게 쓰면 되겠죠. 등기상 이해관계인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해관계인이.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등기상 이해관계인의 뭐 승낙서 이런 것들도 첨부할 필요가 없게 되는 거죠. 존재하지 않으니까요. 그다음에 5번 보시면 표제부에는 부동산 표시를 하고요. 소재, 지번, 지목 면적, 토지 같았으면 갑구에는 이제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이제 기록하게 되겠죠. 을구에 기록할 사항이 없으면 을구는 따로 두지 않고요. 자, 요 정도까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럼 여기까지가 이제 소유권 보존 이렇게 일반적인 내용인데, 자, 가장 중요한 내용은요, 오른쪽에 이제 양가로 3번부터입니다. 자, 소유권 보존 등기는 단독으로 신청해요. 등기 의무자가 따로 없으니까요. 그러면 누가 단독으로 신청하느냐라는 거죠. 누가 단독으로. 그래서 단독으로 신청, 누가 하느냐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누가 단독 신청하느냐는요, 옆에다 쓰면 돼요. 단독 신청 옆에다가 이렇게 쓰면 돼요. 이것도 소유권 보존 등기도 소유권에 관한 등기이다 보니까요. 소유권 등기예요. 소유자만이 신청할 수 있어요. 소유자 아닌 사람이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건 뭐요? 부실 등기죠. 잘못된 등기가 되는 거죠. 소유자 앞으로 등기가 돼야 돼요. 그래서 옆에다 쓰면 됩니다. 이 소유권 보존 등기 당시의 소유자만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할 수 있지 소유자 아닌 사람이 소유권 등기는 못하니까요. 그러니까 보존 등기 신청 당시 신청을 하니까 신청 당시에 소유자가 보존 등기를 해요. 그러면은 소유권 보존 등기 당시에 소유자가요. 자기가 소유자라는 것을 증명해서 보존 등기를 신청해야 되겠죠. 내가 소유자인데요 라고 해서 와서 신청한다고 해서 다 뭐 등기를 해줄 수 있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소유자가 내가 소유자라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를 가지고 와가지고 보존 등기를 신청합니다.
자, 그러면요, 이때. 자, 상가로 3번은요, 토지에 있어서의 소유권 보존 등기 신청이 나오면서 반가로 1, 2, 3이 나오고요. 넘기시면 양가로 4 보시면은 314페이지에요. 건물 소유권 보존 등기 신청할 수 있는 사람에서 1, 2, 3, 4까지 나와요. 근데 여기서 1, 2, 3은요, 공통적이기 때문에 동일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굳이 뭐 토지와 건물을 나눌 필요는 없습니다. 나눌 필요는 없으니까요. 토지를 하면서 건물에 대한 보존 등기 신청인도 한꺼번에 할 거예요. 자, 그럼 반가로 1번. 자, 그러면 누가 신청하느냐가요. 우리 부동산 등기법 65조에서는요. 딱 정해놨어요. 이 사람들만 신청할 수 있다. 그럼 거기서 말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보존 등기 지금 신청 당시에 소유자를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럼 반가로 1번 보죠. 대장의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되는 사람. 자, 대장은 먼저 만들어지겠죠. 대장이 먼저 만들어지는 거죠. 이건 신청이 없이도 직권으로도 만들어지니까요. 대장의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대장이 어떻습니까? 갑이 소유자라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가 되죠. 그래서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되는 사람은 이 대장에서 내가 소유권자라는 걸 증명을 해가지고 갑이 보존 등기를 이제 신청하면 됩니다. 자,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예요. 또는 그 상속인 그 밖에 포괄 승계인인데요. 하나씩 보도록 하죠. 1번 보시면은 이 토지대장, 임야대장, 건물이었으면 건축물대장이라고 하면 되겠죠. 그 대장만 기억하시면 되죠. 대장에 의해서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자는 원칙적으로 그 대장의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 등록되는 자예요.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되는 자. 이 사람이 소유자라는 것을 증명하기 때문에 갑이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만약에요. 대장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갑이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이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누가 보존 등기를 신청하냐인데 갑에게서요. 을 앞으로요. 이전 등록이 돼 있어요. 이전. 그러니까 매매를 원인으로 해서요. 이전이 되었다라고 이전 등록이 돼 있습니다. 대장상이에요. 자, 그러면 현재 소유자는 누구입니까? 지금 보존 등기를 신청하려고 해요. 현재 소유자. 자, 우리 소유권은 민법에 의해서 결정이 돼요. 그렇죠? 민법에 의해서 결정된 그 소유자, 그러니까 권리관계를 공시하는 수단이 등기부인 거죠. 그럼 현재 소유자는 누구입니까? 자, 갑이 원시 취득을 했다고 했어요. 갑은 소유자죠. 등기 없이도. 자, 을은 어떻습니까? 매매를 원인으로 해서 이전 등록을 받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소유권이 이전되기 위해서 매매는 법률행위잖아요. 법률행위죠. 법률행위로 인하여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죠? 등기가 필요하죠. 자, 등기가 되어야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고 아직 이 사람은 등기는 안 돼 있는 사람이죠. 등기 안 돼 있으니까 아직은 소유자가 아니에요. 소유자가 아니다. 그러면 누가 소유자라는 거예요? 원시 취득하는 갑은 등기 없이 소유권을 취득하죠. 그러나 이 사람은 등기를 해야 소유권을 취득하는데 아직 등기부가 없는 상태에서 현재 소유자는 누구예요? 갑이 소유자이고 저자지. 갑이 소유자예요. 그러니까 최초로 갑 앞으로 등록돼 있죠. 을 앞으로 이전 등록이 되어 있다라고 하더라도 여전히 소유권 아직은 갑이기 때문에 보존 등기 신청 당시에 소유자는 지금 누구입니까? 갑이죠. 갑 앞으로 보존 등기를 먼저 신청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을이 어떻습니까?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이해가지고요. 을 앞으로 이제 소유권 이제 이전 등기를 매매. 여기는 이제 등기 원인을 줬기 때문에 매매해가지고 등기 원인에 따라서 이전 등기를 하여야 을은 소유권을 취득해요. 그러니까 최초의 소유자로부터 이렇게 이전 등록을 받은 자, 이 사람은 직접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 여기가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되는 사람이 국이에요. 국가라는 거죠. 국 이렇게 되어 있으면 국가를 의미합니다. 국가가 공유수면을 엄청나게 매립을 했어요. 바다를 매립한 다음에 이것을 일반인에게 분양을 합니다. 분양을 해가지고 이 사람이 이전 등록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럼 원칙적으로 하면 현재 소유자는 누구예요? 국가가 소유자이기 때문에 국가 이름으로 보존 등기를 한 다음에 이전 등기를 해야 되지만 그러면 그 많은 토지들을 다 국가 앞으로 보존 등기라는 게 너무 복잡하죠. 또 국으로부터 이전 등록을 받은 사람은요. 그래도 국가로부터 이전 등록을 받았으니까 이 사람이 실질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했다라는 실질적 소유자라는 것에 대해서는 증명이 되는 것이죠. 따라서 유일하게 국으로부터 이전 등록을 받았을 때는요. 이때는 직접 보존 등기를 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원래는 이전 등기를 해야 되는데 보존 등기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때는 사실은 이전 등기를 해야 되는데 보존 등기이기 때문에 실질은 이전 등기를 해야 되는데 형식상 이렇게 직접 보존 등기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때 보존 등기를 해야 이 사람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요,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 이거 먼저 기억하시고, 그런데 여기다 이렇게 슬래시를 긋고요. 지적공부상 국으로부터 이전 등록을 받은 자, 국으로부터 이전 등록을 받은 자도 직접 보존 등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럼 여기서 국으로부터 이전 등록이 아니라, 국이라는 말이 없이 단순히 그냥 이전 등록을 옆에서 쓰면 되겠죠. 이전 등록을 받은 자, 받은 자는 어떻습니까? 원칙적으로 직접 보존 등기, 직접 이전 등록을 받은 사람은, 이 사람은 보존 등기는 할 수가 없고요. 자기 앞으로 직접 이전 등기를 받아야 돼요. 이전 등기를 받아야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그러니까 이전 등록을 받은 자는 직접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 없고 이전 등기를 해야 된다. 요게 중요합니다. 요게 중요한 것이고, 다만 예외적으로 국으로부터 이전 등록을 받았을 때는 직접 보존 등기를 할 수 있다. 구별해서 기억하셔야 돼요. 단순히 이전 등록을 받은 사람은 보존 등기를 할 수 없고 이전 등기를 해야 되지만, 국으로부터 이전 등록을 받은 사람은 예외적으로 직접 보존 등기가 가능하다. 그러니까 원칙을 기억하고 예외를 기억하셔야 되는 거죠. 자, 그럼 그 밑에 있는 내용들을 보죠. 자, 이전 등록을 받은 사람이 있었을 때는 어떻게 누가 앞으로 보존 등기를 하느냐고요. 근데 이전 등록을 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갑이 지금 최초의 소유자로 좀 등록돼 있어요. 그러면 갑이 이제 보존 등기를 하면 됩니다. 그런데 갑이 사망을 했어요. 대장에는 이렇게만 되어 있습니다. 갑이 사망을 했는데, 갑에게는요, 유일한 상속인으로 A가 있습니다. A가. 자, 그러면 상속이 이루어졌어요. 지금 현재 소유자는 누구입니까? 민법적으로 보죠. 현재 소유자는 누구예요? 대장이 갑으로 등록되어 있지만, 갑이 원시 취득자죠. 원시 취득자인데, 갑으로 등록되어 있는데, 갑이 사망을 했어요. 그럼 갑은 이제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겠죠. 상속인은 어떻습니까? 등기 없이 바로 소유권을 취득하죠. 지금 아직 등기는 안 되어 있는 상태예요. 상속인은 등기 없이 바로 소유권을 취득하기 때문에 현재 소유자는 누구예요? 상속인 소유자죠. 상속인. 그러면은 이 사람이 이제 처분하기 위해서 보존 등기를 하려고 해요. 그럼 보존 등기 할 때 누구 명의로 하겠습니까? 보존 등기 지금 당시에 지금 소유자는 누구예요? A죠. 상속인 명의로 직접 보존 등기를 합니다. 최초의 소유자는 갑이었지만요, 갑은 사망했잖아요. 사망한 사람은 등기 명의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갑 앞으로 보존 등기를 하지 않고요, 상속인 명의로 직접 보존 등기를 합니다. 이것이 2번에 있어요. 자, 대장상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되는 자는 직접 자기 명의로 하는데, 그 피상속인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니까 하는데요, 경우에는 직접 상속인 명의, 자, 상속인 명의 동그라미 치면 됩니다. 상속인 명의로, 그러니까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되는 자가 사망을 했다는 거죠. 사망. 그러니까 직접 자기 명의로, 첫 번째 줄 맨 오른쪽 위에다가요, 직접 자기 명의로 쓴 다음에 여기다가 또 한 줄로 있다 근 다음에, 만약 이 사람이 사망을 했다면 그럴 때는 두 번째 줄에 상속인 명의로 직접 보존 등기를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상속인은 최초의 소유자 앞으로 보존 등기를 한 다음에 상속을 원인으로 이전 등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보존 등기를 한다는 거죠. 또한 세 번째 줄 보시면 포괄수중자가 나와요. 포괄수중자. 자, 이것은 우리가 유중 시간에도 또 나오는데요. 이 사람에게는요, 상속인 A가 있는데요, 갑이라는 사람이 사망하면서 어떻게 했냐면요, 유중을 했어요. 유중. 내가 가진 재산을요, 을에게 넘겨라. 을에게, 유언으로요, 을에게 증여합니다. 유언으로 증여하는 것을 우리는 유중이라고 해요. 유언으로 증여해요. 자, 을에게요, 유언장을 써가지고 을에게 내 재산을 증여를 하고 사망을 했습니다. 자, 사망을 했어요. 자, 그러면 현재 소유자가 지금 누구냐라는 거예요. 현재 소유자. 그럼 갑은 사망했으니까 소유자가 아니죠. 상속인이 있고요, 유중을 받은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이제 수중자, 유중을 받은 사람이니까 수중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은 이 X부동산, 이게 X부동산이라고 했을 때요, 지금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는지 보죠. 근데 유중은 다시 둘로 나눠봐야 돼요. 이것이 여러분 민법 시간에 보시면 이게 포괄 유중이 있고요, 특정 유중이 있죠. 포괄 유중이라는 것은 지분으로 넘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전체 재산의 3분의 1을 누구한테 주어라. 그러니까 포괄 유중이에요. 그러니까
포괄 유증 이런 겁니다. 만약에 갑이라는 사람이요, X 부동산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Y 부동산 두 개를 가지고 있어요. 두 개를 가지고 있는데 내가 가진 전체 부동산 중에서 2분의 1은 뭐 을이 갖고 2분의 1은 병이 가져라. 그러면 을이라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갑이 사망을 하게 되면요, X도 2분의 1을 취득하고 Y도 2분의 1을 취득하죠. 그러니까 하나의 행위에서 두 개 이상의 권리를 취득하기 때문에요, X도 2분의 1, Y도 2분의 1. 이걸 포괄승계라고 하는 거죠. 지분으로 승계한다는 점에서 상속과 비슷해요. 상속과 비슷하죠. 이런 것들을 포괄승계라고 하고요. 근데 갑이 사망하면서 이렇게 할 수 있어요. X는 을이 가져라, Y는 병이 가져라. 그러면은 물건을 특정해가지고 X는 을이 가져라. 그러면 이 유증에 의해서 을은 하나의 권리를 취득하죠. 이런 것들을 이제 특정 유증이라고 하죠. 그러면 포괄 유증은 상속과 유사해 가지고요, 포괄 유증은 등기 없이 바로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봐요. 그러나 특정 유증은 증여와 비슷하게 봐가지고요, 등기를 하여야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봅니다. 민법 시간에 공부하죠. 그래서 포괄 유증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취득으로서 등기할 필요가 없고, 그러나 특정 유증은 법률 행위로 인한 취득으로 봐서요, 등기하여야 권리를 취득한다. 자, 그러면은 갑이라는 사람이 X 부동산을 포괄 유증을 했어요. 포괄 유증을 했으면 지금 현재 소유자는 누가 됩니까? 포괄 유증하고 사망하면은요, 등기 없이 바로 을이 소유권을 취득해 버리는 거죠. 을이 소유권을 취득해요. 그러나 특정 유증을 하고 갑이 사망을 했어요. 특정 유증을 하고 갑이 사망하면 아직 등기가 없는 상태에서 을은 등기를 하여야 소유권을 취득해요. 그럼 현재 소유자는 누굽니까? 갑은 사망했으니까 소유권이 없고요. 그러면 이 물건은 누가 소유하는 거예요? 등기 없이 바로 상속인이 소유하는 거죠. 상속인. 상속인이 소유하고 을은 상속인으로부터 이전 등기를 받아야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죠. 자, 민법하고 이렇게 연결이 되다 보니까 여러분 이제 힘들어지시는데, 민법과 연결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정확히 하시면 됩니다. 포괄 유증은 등기 없이 바로 소유권을 취득하지만 특정 유증은 등기를 해야 소유권을 취득하기 때문에 아직 등기가 없는 상태라면요, 상속인이 지금 상속을 받았겠죠. 상속인이 소유자죠. 상속인은 등기 없이 소유권을 취득하니까. 자, 그럼 보죠. 그러면 만약에 포괄 유증을 했을 때는 제가 그래서 처분하기 위해서 지금 이제 등기를 하려고 합니다. 등기를 하려고 할 때요, 포괄 유증이었을 땐 지금 현재 소유자가 누구예요? 을이죠. 보존 넣기 신청 당시 소유자가 을이니까 을 앞으로 직접 보존 넣기를 하면 됩니다. 그 수중자가, 포괄 수중을 받은 사람은 직접 보존 넣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만약에 특정 유증을 받았을 때는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소유자는 누구예요? 보존 넣기 당시의 소유자는 A잖아요. A. 그러니까 A 앞으로, 갑은 사망했으니까 A 앞으로 보존 등기를 한 다음에 을 앞으로 어떻습니까? 유증을 원인으로 해서 이전 등기를 해야 되겠죠. 그래야 을이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요, 밑에 있죠. 특정 수중자, 포괄 수중자죠. 동그라미에 세 번째 줄 보시면요. 자, 포괄 수중자. 포괄 수중자는 상속인과 유사하다는 거죠. 포괄 승계를 받기 때문에. 따라서 포괄 유증을 받은 포괄 수중자는요, 포괄 승계에 해당되기 때문에 미등기 토지의 포괄 유증을 받은 자는요, 직접 포괄 유증자 명의로, 포괄 수중자죠. 포괄 수중자 명의로 보존 등기를 할 수 있어요. 포괄 수중을 받았을 때는 직접 보존 등기를 할 수 있지만은, 그럼 밑에다 적어야 되겠죠. 특정 유증이었을 때, 옆에다 쓰면 되겠죠. 특정 유증을 받은 사람이면은, 유증을 받았다라고 했을 때 누구 이름으로 보존 등기를 한다고요? 유증자 명의로가 아니라 상속인 명의로 보존 등기를 하는 거죠. 수중자, 포괄 유증을 받은 수중자 명의로 보존 등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상속인 명의로 보존 등기를 한 다음에 수중자 명의로 이전 등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나 포괄 유증 같은 경우는 포괄 유증을 받은 사람이 직접 보존 등기를 할 수 있고요. 자, 이거, 자, 여러분, 민법과 연결시켜서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요, 갑이 사망했을 때 상속인 명의로 등기할 것이냐, 아니면은 만약 유증이 있었으면은, 유증을 받은 사람 명의로 보존 등기를 할 것이냐, 요걸 보았고요. 자, 반가로 2번을 보죠, 반가로 2번은. 근데 보통은 어떻습니까? 갑이 사망하지 않았으면은요, 갑이 최초의 소유자고 갑 앞으로 등록이 돼 있으면은 갑이 사망하지 않고 사망하지 않았으면 갑 앞으로 보존 등기라는 게 일반적이겠죠. 자, 그런데 만약에요. 갑이 최초의 소유자인데 여기 등록이 누구 앞으로 돼 있냐면요. 을 앞으로 지금
대장이 최초 소유자로 등록이 되는 거예요. 자, 갑이 원시 취득을 했다고 했습니다. 근데 대장에는 을 명의로 되는 거예요. 을 명의로. 현재 소유자가 누구입니까? 갑이 소유자라고 그랬잖아요. 갑이 소유자인데 을 명의로 지금 등록이 돼 있어요. 그럼 이게 지금 등록이 잘못되어 있는 거죠. 현재 소유자는 누구예요? 갑. 그래서 갑 앞으로 보존 등기를 해야 등기의 진정성이 보장돼서 갑으로부터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은 소유권을 취득할 텐데, 만약에 소유자가 지금 등록이 잘못돼 있어가지고요, 을 앞으로 등록돼 있다 해가지고 을 앞으로 지금 보존 등기가 돼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것도 무효죠. 소유자 아닌 사람 명의로 보존 등기가 됐으니까. 따라서 을로부터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없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때요. 자, 소유자는 갑이기 때문에 갑이 자기 앞으로 보존 등기를 하려고 합니다. 네, 등록이 을로 돼 있어요. 그럼 이때 갑이 이 대장 들고 가서요, 보존 등기를 신청하면은 등기관은 최초의 소유자로 을로 등록돼 있으니까 갑 앞으로 보존 등기를 해줄 수가 없는 거잖아요. 자, 보존 등기를 할 때는 항상 대장은 들고 가야 돼요. 표제부를 기록을 해야 되기 때문에 표제부는 대장을 보고 기록하기 때문에요, 항상 대장은 들고 갑니다. 근데 대장에는 을로 돼 있으면요, 을로 돼 있는 대장 들고 와서 내가 진정한 소유자니까 내 앞으로 보존 등기 해주세요. 뭘 믿고 갑 앞으로 보존 등기 해주겠어요? 자, 그래서요, 자기 명의로 등록이 돼 있으면은 자기 명의로 돼 있으면 이거 들고 와서 보존 등기를 신청하면 되는데, 다른 사람 명의로 지금 등록이 돼 있어요. 그러면 이때는 갑은 어떻게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럼 이때요, 일단 대장은 들고 가는데 대장에는 을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갑은 이걸 증명해야 되죠. 대장에는 을로 돼 있지만 진정한 소유자는 을이 아니라 나다. 갑이 나다. 라는 것을 증명하는 소리를 하나 더 들고 가면 돼요. 그 증명하는 소리가 뭐냐? 갑이 을을 상대로요, 승소 판결을 받으면 돼요. 대장에는 을로 돼 있지만은 소유권에 관해서 소유권은 나에게 있다. 라는 소유권에 관한 승소 판결문을 가지고 가면 됩니다. 그럼 이 판결서를 가지고 가면 어떻습니까? 대장에는 을로 돼 있는데, 갑이 을에 대해서 소유권에 대해서 승소 판결문이 밑에 깔려 들어와요. 그러니까 법원에서 갑이 소유자라고 했으니까 이때는 갑 앞으로 보존 등기를 보존 등기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판결서를 들고 가면 됩니다. 그럼 이때 소유권에 관한 승소 판결문을 가지고 가면 돼요. 소유권에 관한 판결, 즉 갑이 소유자라는 것만 증명하면 되기 때문에 반드시 이것은 이행 판결일 필요는 없어요. 확인 판결일 필요도 없고 뭐 형성 판결일 필요도 없고요. 그러니까 반드시 뭐 어떤 판결이 된다 이런 것이 아니라 확인 판결이 되었던, 이행 판결이 되었던, 아니면 형성 판결이 됐다. 판결의 종류는 묻지 않습니다. 어떤 판결이 되든지 간에 소유권이 갑에게 있다는 것만 증명하면 돼요. 그러면 소유자가 이제 갑이라는 것만 증명하게 되면 갑 앞으로 보존 등기를 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판결의 종류는 불문한다. 그래서 만약에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기 위한 뭐 판결의 내용이 나오면요, 모든 판결이 다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판결에 해당된다. 그러니까 판결의 종류는 볼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있죠. 반갈 2번 보시면 확정 판결에 의해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 이것은 소유자 명의로 지금 등록이 안 돼 있었을 경우에 이때는 이 사람을 상대로 승소 판결을 받아서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여기서 판결은요, 동그라미 1번에 있죠. 확정 판결이면 족하는 것이고 소유권이다 쓰면 돼요. 소유권에 대한 판결이면 됩니다. 갑이 소유자라는 판결이면 족하는 것이고 이행 판결이나 형성 판결이냐 확인 판결이냐 불문합니다. 그러니까 앞에 수식어가 어떤 판결이 들어오든지 간에 다 소유권에 관한 판결이면 다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판결이 된다는 거죠. 가로 읽고 보시면요, 조소는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니까 조소를 들고 와도 됩니다. 자, 그런데 자, 판결의 종류는 불문하지만요, 이제 또 시험에 나오는 것이요, 이 판결을 할 때 누구를 상대방으로 소송을 제기해야 되냐라는 거예요. 상대방, 요것도 잘 나옵니다. 상대방. 누구를 상대방으로 소송을 제기해야 되느냐. 그러면 이제 대장에는 을로 되어 있지만 을이 소유자가 아니라 내가 소유자다. 이걸 증명해야 되기 때문에 갑은 을을 상대로 승소 판결을 받아와야 되지. 을이 아닌 옆집 아저씨, 옆집 아주머니를 상대로 승소 판결을 받는 건 의미가 없어요. 이 사람을 상대로 승소 판결을 받아야 되죠. 을이 아니라 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를 상대로요? 우리가 반가로 1번에 있는 사람, 일회자. 그러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을이 사망했으면은 이 사람이 상속인. 이 상속인이 소유자가 아니라 내가 소유자다. 만약에 을로부터 포괄 유증을 받은 자가 있으면 그 사람이 보존 등기를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을이 사망하면 포괄 유증을 받은 사람이 소유자일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을 상대로. 또는 국으로부터 이전 등록을 받았으면요. 국으로부터 이전 등록을 받은 사람은 직접 보존 등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또 그 사람을 상대로. 그러니까 방가로 1번에 있는 사람, 이 사람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야 되겠죠. 원칙에서 1회자예요. 그러니까 가장 일반적인 내용은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되는 사람, 이 사람을 상대로 승소 판결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만약에 이 방가로 1에 있는 사람이요, 이제 을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려고 했는데 이게 불명확하게 돼 있어요.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아니면은 여기 기입이 안 돼 있다든지. 있는데 주소를 찾아봤더니 그런 주소에 사는 사람이 없어요. 또 을이라는 사람을 찾아봤더니 이 사람이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1회자가요, 불명확해요. 누구인지 알아야 소송을 제기할 텐데 이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으면 소송을 제기할 수가 없잖아요. 자, 이럴 때는 누구를 상대로 이제 소송을 제기해야 되느냐. 자, 이런 경우에는 뭐가 잘못된 거예요? 대장 작성이 잘못된 거죠. 대장이 작성이 잘못돼 가지고 누구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럼 갑이 이제 승소 판결을 받아 가지고 보존 등기를 해야 되는데 대장 자체가 잘못 작성되는 거예요. 이럴 때는 대장 작성권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합니다. 대장. 너희들 왜 대장을 잘못 작성했느냐? 그러니까 누군지 알 수 없기 때문에요. 대장 작성권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요. 그러면 대장 작성권자는 누가 대장을 작성하냐면요. 토지대장, 임야대장, 이 토지에 대해서는요. 원칙적으로 이것은 국가사무라고 했죠. 지적사무는 국가사무예요. 그러니까 국가가 해야 될 일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을 해가지고 처리할 뿐인 것이지 원래는 국가사무죠. 따라서 토지에 대해서는 국가를 상대로, 대장 작성권자가 국가니까 국가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면 되고요. 건물 같은 경우는요. 건축물 대장 작성권자는 누구냐면요. 건축물 대장은 지방자치단체 사무예요. 국가사무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 사무이기 때문에 건축물 대장 작성권자는요. 시장, 군수, 구청장이 작성권자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상대로 소를 제기해요. 시험 문제는 여기까지도 나옵니다. 그래서 건물에 대해서 국가 나오면 틀려요. 토지에 대해서 시장, 군수, 구청장 그래도 틀린 내용이에요. 이것을 정확하게 표현해야 돼요. 건물은 시장, 군수, 구청장, 토지는 국가. 불명확할 때요. 그래서 판결의 종류의 문제가 나오면요. 아무 판결에도 상관이 없는데 만약에 판결이라는 말이 나오면서 상대방도 끼워서 나오게 되면 상대방도 보셔야 돼요. 상대방과 관련돼서는 바로 요게 잘 나와요. 요게. 불명확했을 때 토지는 국가, 건물은 시장, 군수, 구청장. 바뀌면 안 된다.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동그라미 2번 보시면요. 소유자 등재가 없거나 소유자 표시에 일부 누락이 있어서 소유자를 특정할 수 없을 때요. 특정할 수 없을 때죠. 불명확해서 특정할 수 없으면요. 위에다 쓰면 돼요. 대장 작성권자 이렇게 쓰면 돼요. 이때는 대장 작성권자를 상대로 판결을 받는다. 그럼 대장 작성권자가 지금 우리는 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토지는 국가. 그러면 넘기셔서 우리가 뒷면에서 보면 건물은 시장, 군수, 구청장이라고 나옵니다. 한꺼번에 우리가 정리하시면 돼요. 이렇게. 자, 밑에 건물은 시장, 군수, 구청장 이렇게 쓰면 되겠죠. 자, 그리고요. 근데 이런 경우가 뭐 이렇게 흔치는 않겠죠? 흔치는 않겠죠. 보통 이제 대장 작성을 뭐 틀리게 하지는 않을 테니까요. 그래 보면 과세 뭐 이런 것까지 다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갑이 최초의 소유자 가지고요. 갑 앞으로 지금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갑이 이제 보존등기를 신청하면 되는 것이죠. 보존등기를 신청하면 되는데 만약에 갑이 아직 보존등기를 신청하기 전에요. 수용이 돼버렸어요. 수용은 국가가 수용할 수도 있고요. 지방자치단체가 수용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민간기업에 위임하여 수용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현대건설을 통해서 수용을 한다고 해보죠. 그럼 현대건설이 수용을 했습니다. 자, 지금 현재 소유자는 누구예요? 수용은 법률의 규정에 의한 권리 변동이기 때문에 등기 없이도 바로 권리가 변동되죠. 지금 현재 소유자는 누구예요? 현대건설이 소유자죠. 수용을 해버렸으니까. 갑은 현재 소유자가 아니죠. 따라서 이때는 누구 명의로 보존등기를 해야 돼요? 보존등기를 하려면 현대건설 명의로 직접 보존등기를 하게 되겠죠.
자, 그래서 반가로서 한번 보시면은 미등기 부동산에 대해서 이렇게 수용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은 그 수용자를 보통 우리는 기업자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사업 시행자가 되겠죠. 기업자 명의로 직접 보존 등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증명하는 자도 직접 보존 등기를 할 수 있어요. 자, 넘기시면 이제 건물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토지 같은 경우는 이 세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어만, 세 가지 중에 하나에 해당됐을 때만 보존 등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양가로 4번에 넘기시면 건물인데, 건물은 우리가 앞에 썼던 것과 1, 2, 3은 동일해요. 그래서 반가를 1번 보시면 건축물 대장의 최초로, 그러니까 토지대장, 임야대장 대신에 건축물 대장이란 말만 바꾸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장의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되는 자 또는 그 상속인, 그 밖에 포괄 승계. 앞에서 했던 반가를 1과 동일하죠. 또 반가로 2번 보시면은 최초의 소유자가 아닌, 그 소유자가 아닌 다른 사람 명의로 등록이 되어 있을 때는 그 사람을 상대로 확정 판결에 의하여 자기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 이것도 동그라미는 동일합니다. 다만 2번 보시면 이때는 토지와 달리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 확인 판결에 의할 수는 없고, 누구를 상대로요? 건물이니까 이는 국가가 아니라 시장군수구청장이죠. 시장군수구청장, 건축물대장 작성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을 상대로 승소 판결문을 받아야 돼요. 국가가 아닌 거죠. 국가가 아니라 밑에 시장군수구청장이에요. 또 반가로 3번도 동일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갑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수용이 됐어요. 그러면은 수용한 자가 직접 보존 등기를 합니다. 이제 반가로 4번이요. 건축물에 있어서만, 건물에 있어서만 4번이 하나 더 나옵니다. 4번. 자, 4번만 기억하시면 돼요. 이제 여기서는. 4번은 뭐냐면요. 이제 건물을 짓습니다. 근데 대단히 주택건설 사업을 해요. 엄청나게 많은 주택을 이제 건설 사업을 합니다. 대단히 주택건설 사업을 해가지고 건물을 다 지었어요. 네, 지어가지고요. 그러면 여기에 이제 분양받은 사람, 여기 이제 분양받은 사람이 이제 갑이라고 해보죠. 자, 갑이라는 사람이요. 이제 다 지었고, 분양받았고, 지은 사람이 이제 처분하려고 합니다. 처분하려면은요, 그럼 보존 등기를 먼저 해야 되겠죠. 자, 보존 등기를 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먼저 대장이 만들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대장 들고 와서 보존 등기를 하고, 그 다음에 처분을 해야 되는데, 이 대장이 빨리 만들어지기를 계속 기다리고 있는데요. 아직 대장이 안 만들어진 거예요. 대장이 안 만들어져가지고 시장을 쫓아갔습니다. 건축물 대장 작성권자는 시장이니까요. 그래서 시장군수구청장이니까 너희들은 언제 건축물 대장 만들래? 라고 했더니 주택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건축물 대장 만드는데 앞으로도 한 6개월은 기다려야 된대요. 6개월. 난 6개월 못 기다리겠다는 거죠. 자, 그래서 어차피 건축물 대장 작성권자가 시장군수구청장이니까 그러면 나는 좀 급하니까 이 건축물, 당신이 건축물 대장 작성권이기 때문에 이 건축물 대장하고 동일한 내용의 확인서. 그러면 이 확인서에 넣습니까? 건물 표시하는 부분이 나오겠죠. 건물을 표시하고 그 다음에 소유자는 갑이다 라고 하는 시장이 작성한 확인서를 써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들려면 오래 걸리니까요. 그래서 확인서 하나만 써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확인서는 어떻습니까? 어차피 시장군수구청장이 건축물대장을 작성할 권한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건축물대장하고 동일한 내용의 확인서를 써주게 되면 이 확인서는 건축물대장하고 실질적으로 동일한 효력이 발생하겠죠. 따라서 건물에 있어서는요, 대장이 없다라고 하더라도 시장군수구청장이 대장과 동일한 내용으로 작성된 확인서를 써주게 되면 확인서를 들고 와서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건물에 대해서만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가로 4번 보시면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이 사람들이 바로 건축물대장 작성권자예요. 지방자치단체 장을 말하는 겁니다. 자, 이 사람들의 확인이 있으면요, 확인에 의해서 소유권을 증명하게 되면 이걸로도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동그라미 2번에 해당되는 거예요. 이것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작성하기 때문에요, 건물에 대해서만 적용될 수 있지 토지에 대해서는 이 사람들이 작성 권한이 없기 때문에요. 토지 같은 경우는 반드시 토지대장, 임야대장이 먼저 만들어지고 이걸 가지고만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 있고요. 시장군수구청장이 마음대로 토지에 대해서는 확인서를 써줄 권한이 없어요.
그러니까 시장 운수구청장이 확인서를 써줄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은 건물뿐입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2번. 이 방가로 4에 해당하는 것은요. 건물에 대해서만 적용이 되는 것이지 토지에 대해서는 적용이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토지에 대해서는 건축물 대장 작성권자 이런 확인에 의해서요.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시험 문제가 나오면은요. 가장 먼저 보존 등기에 있어서는 그것이 미등기 토지에 대한 문제냐, 미등기 건물에 대한 문제냐 이것부터 확인하신 다음에 미등기 토지에 대한 문제다라고 했을 때는 방가로 4번이 들어가서는 안 되고 미등기 건물에 대해서만 방가로 4번이 적용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잘 기억하시고요. 자,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을 봤습니다. 단독 신청할 수 있는 사람. 결국은 이거죠. 소유권 보존 당시에 지금 소유자, 신청 당시 소유자. 이렇게 생각해서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절차와 관련돼서 방가로 1번 토지 오른쪽에 건물이 있는데 이것도 뭐 구별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1번 보시면요. 신청할 때는 내가 이게 신청인이요. 우리 등기법 65조에 돼 있어요. 그래서 65조 몇 호에 의해서 당신은 지금 보존 등기를 신청합니까? 그래서 거기를 체크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법 65조 각호 어느 사유에 따라 등기를 신청한다는 뜻을 신청 정보로 제공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1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존 등기를 신청할 때는요. 그냥 대장만 들고 오면 돼요. 그러나 2호에 의해서 보존 등기를 신청할 때는 판결서를 첨부 서면으로 가져와야 되겠죠. 3호 수용에 의해서 보존 등기를 하는 사람 없습니까? 수용이 됐다라는 뭐 협의서나 재결서를 들고 와야 되겠죠. 그러니까 신청 정보에 뭘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첨부 정보가 틀려지게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줄 맨 오른쪽 보시면은 자, 보존 등기에는 등기 원인과 연월일을 기록하지 않기 때문에 신청 정보에도 등기 원인과 연월일을 기록할 필요가 없습니다. 동그라미 2번 오른쪽 보시면요. 대장을 들고 간다고 했죠. 표제부를 기록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대장은 반드시 첨부 정보로 가져갑니다. 방가로 2번도요. 건물의 보존 등기에서 1번만 보세요. 1번 뭐 동일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65조 몇 호에 의해서 보존 등기를 신청하는지. 그 다음에 네 번째 줄 보시면 건축물 대장 들고 간다는 거죠. 2번하고 3번은요. 그냥 넘어가세요. 나중에 잘 안 나오기 때문에 심화 강의 시간에나 잠깐 볼 거예요. 그러니까 동일하죠. 토지와 건물을 이제 한꺼번에 동그라미 1만 놓고 보면 동일한 것이니까 이렇게 기억하시고요. 밑에는 신청할 수 있는 자에서 토지는 기역, 니은, 디귿이지만 건물은 이제 리을 하나가 더 추가된다는 거. 이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6번 보시면요. 자, 보존 등기는 원칙적으로 이렇게 신청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이에요. 단독 신청. 즉 보존 등기 뭐요? 소유권 보존 등기 신청 당시에 소유자가 단독 신청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인데 예외적으로요. 이렇게 직권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자, 직권 그러면 중요하다고 했죠. 개별 등기 절차에서 직권으로 하는 등기는 살펴본다고 했고, 자, 직권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는 경우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요. 갑이라는 사람 앞으로요. 소유권 보존 등기가 되어 있다고 해보죠. 최초에 소유권 보존 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자, 갑이 지금 X 부동산에 대해서요. 갑이 소유자예요. 근데 갑에 대해서는요, 채권자가 있습니다. A라는 사람이 한 5억 정도를 빌려준 채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채권만 가지고 있지 따로 담보를 잡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단순 채권자가 되겠죠. 무담보 채권자예요. 근데 5억에 대한 변제가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요, 갑이 돈을 안 갚습니다. 돈을 안 갚으면요, A라는 사람은 이제 갑이 소유하는 이 물건을 경매를 해가지고요. 거기서 이게 뭐 한 10억 정도 된다고 해보죠. 경매를 해서 거기서 나오는 경매 가액에서 5억을 가져가면 됩니다. 근데 경매하는 방법이요. 만약 이 사람이 돈을 빌려주고 저당권, 담보를 잡았을 때는 그 저당권 등기가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저당권 등기에 있어 이 사람이 채권자라는 게 증명이 되기 때문에요. 이 사람은 그냥 등기부 들고 와서 바로 경매법원 가서 경매해 주세요 하면 돼요. 그냥 가서 경매해달라고 하면 됩니다. 이런 것들을 임의경매라고 해요. 임의경매. 언제든지 가서 경매를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은요, 등기부에 기록된 사람이 아니에요. 담보를 잡지 않았어요. 그러면은 이 사람이 경매법원에서 이거 경매해 주세요 그러면 이 사람 말만 듣고 경매해 줄 수는 없잖아요. 채권자가 아닐 수도 있으니까. 따라서 A라는 사람은요, 경매법원 가서 경매를 신청하려면요, 먼저 내가 채권자라는 걸 먼저 증명을 해야 돼요.
그 증명하는 방법으로 해요. A라는 사람은 갑을 상대로요. 이 채권에 대한 승소 판결, 내가 채권자라는 소송을 제기해서 승소 판결문을 가지고 와야 돼요. 돈을 빌려줬으면 뭐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해서 승소 판결을 받아야 돼요. 그럼 그 판결에 의해서 A가 채권자라는 게 증명이 됐으니까 그 판결문을 들고 경매법원 가면은 경매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경매가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돈을 가져가면 돼요. 이런 것들을 강제 경매라고 하는데요. 근데 문제는요. A가 갑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서 승소 판결을 받기까지는 한참 시간이 걸리는 거죠. 꽤 시간이 걸립니다. 근데 그 시간 동안에요. 갑이 딴 사람한테 처분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승소 판결을 받아봤자요. 이제는 어떻습니까? 소유자가 바뀌어버렸기 때문에 경매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A라는 사람은요. 소송을 제기하면서 이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 처분하지 못하도록 막아야 되겠죠. 그래야 승소 판결을 받아서 경매를 할 수 있지. 승소 판결을 받아봤자 이미 갑이 딴 사람한테 처분해가지고 소유자가 바뀌어버렸으면요. 경매를 할 수가 없어요. 승소 판결을 받아봤자. 5억 원의 채권이 있다라는 승소 판결을 받아봤자 경매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A는 소를 제기를 할 때요. 갑이 처분하는 걸 막아야 돼요. 그럼 이때 이런 금전 채권자들이 경매하기 위해서, 경매에서 돈 받기 위해서 그 채무자가 그 부동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가압류예요. 아직 승소 판결을 받기 전에 임시적으로 하는 거죠. 소를 제기하면서. 그래서 임시적으로 이제 꼼짝만 시키는 거죠. 압류라는 건 꼼짝만 시키는 것인데 지금 갑이 소유자라는 상태를 꼼짝만 이렇게 묶어버리는 것을 압류라고 해요. 근데 아직 승소 판결을 받기 전에 하는 꼼짝만 압류니까요. 임시적으로만 압류가 돼요. 그래서 이것을 가압류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처분하지 못하도록 처분 제한 등기로서요. 이 사람은 가압류를 먼저 하고 들어가야 돼요. 가압류는 법원에 신청하는 겁니다. 그래서 법원이 이제 받아주게 되면 가압류 등기가 돼요. 그럼 가압류는 금전 채권자들이 돈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여기다는 5억 채권을 받기 위해서 가압류가 됐다. 이렇게 금액을 적습니다. 그러면 이 가압류 등기는요. 가압류 등기는 법원에 신청해서 받아들여지게 되면은 가압류 결정서를 가지고 A가 단독으로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요. 법원에서 가압류를 받아주게 되면요. 법원 사무관이요. 등기관에게 연락을 해요. 가압류 받아줬으니까 가압류 등기 하세요라고. 법원 사무관은 법원 기관이기 때문에 이것은 법원의 촉탁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처분 제한 등기라고 하는데 처분을 제한하는 등기니까 이것을 처분 제한 등기라고 하는데 이런 처분 제한 등기는요. 이렇게 촉탁에 의해서 이루어져요. 특히 이것은 가압류는 법원의 촉탁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빨리 가압류 등기를 해야 되는데 가압류 등기하는 방법은요. 가압류 결정서 가지고 내가 등기소 빨리 가가지고 빨리 가압류해 주세요. 아무리 봤자 의미가 없습니다. 법원의 촉탁서가 와야만이 가압류 등기를 하기 때문에요. 가압류를 법원에서 받아주게 되면은 등기소로 갈 것이 아니라 법원에 빨리 좀 촉탁 좀 해주세요.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촉탁이 들어오면 가압류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가압류가 돼 있으면 어떻습니까? 가압류된 물건을 사는 사람이 거의 없겠죠. 그래서 처분이 이제 제한될 수밖에 없어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A가 승소 판결을 받은 다음에 이걸 경매해서 돈을 가져가면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문제는 이 X 부동산을요. 갑이 소유는 하고 있지만 이게 등기가 안 되는 거예요. 등기가. 미등기 상태로 있어요. 소유는 하고 있지만 아직 등기가 안 돼 있어요. 왜 A라는 사람이요. 이 물건을 경매해가지고 돈을 가져가기 위해서요. 법원에 이 물건에 대한 가압류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법원에서 그걸 받아줬어요. 받아줘가지고 법원에서 이거 가압류 등기하세요. 촉탁이 들어왔어요. 등기관이 가압류 등기를 하려고 하는데 소유권 보존 등기가 안 돼 있다는 거죠. 등기부가 없어요. 그러면 소유권 보존 등기는 원칙적으로 최초 소유자, 지금 현재 소유자의 신청에서만 이루어진다라고 하게 되면요. 그럼 갑이 신청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보존 등기 한 다음에 이제 촉탁에 따른 등기를 하려고 하다 보면요. 갑이 보존 등기 신청하겠습니까? 당연히 안 하겠죠. 신청에서 만약에 이루어져야 된다. 보존 등기는 언제나 신청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면은요. 가압류 등기는 영원히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자, 이런 것 때문에요. 그래서 법원에 가압류 등기, 처분 제한 등기 촉탁이 와가지고 가압류 등기를 하려고 하는데 소유권 보존 등기가 안 돼 있다. 그러면 갑의 신청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요. 이때는 가압류 등기를 하기 위해서 등기관이 직권으로 보존 등기를 해버린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직권에 의한 소유권 보존등기입니다. 자, 이 내용이요. 그 밑에 보죠. 등기관이 미등기 부동산에 대하여 미등기 부동산이죠. 법원 동그라미 촉탁 동그라미 치면 됩니다. 법원의 촉탁에 따라 소유권의 처분 제한 등기, 즉 가압류 가처분, 경매 등기 이게 대표적인 것인데요. 그냥 가압류 가처분만 좀 기억하셔도 돼요. 그래서 소유권에 대한 처분 제한 등기 촉탁이 왔을 때는 직권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한다는 거죠. 직권에 의한 소유권 보존 등기의 모습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 책에서는요, 소유권의 처분 제한 등기만 있는데요. 법원의 촉탁에 따라 첫 번째 줄에 소유권의 처분 제한 위에다가요, 임차권 등기 명령도 하나 적어 놓으세요. 임차권 등기 명령. 이것도 법원의 촉탁이 한 등기입니다. 임차권 등기 명령의 촉탁이 법원에 오게 되면요, 이럴 때도 미등기 부동산에 대한 임차권 등기 명령 촉탁이 오면 이때도 직권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합니다. 자, 이 내용을 잠깐 설명을 드리죠. 이것도 이제 기억하셔야 돼요. 이것도 만약에요, 자 보죠. 갑이라는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소유권 보존 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게 주택이에요, 주택, X주택. 주택에 대해서 이 A라는 사람이요, 임차권을 가지고 있어요. 임차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임대차 기간이 다 경과가 됐어요. 2년이 지났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보증금이 한 5억 원이, 보증금 한 2억이라고 해보죠. 2억 원이 있는데요, 이 보증금을 집주인이 안 줘요. 집주인이 안 주면 어떻습니까? 이 사람은 동시행 함유권을 행사하면서 안 나가도 되지만 문제는 이거죠. 만료가 됐는데 안 나가도 되긴 하지만 이사를 못 가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만약 이 사람이 주택이기 때문에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해서 점유와 주민등록에 의해서 공시가 되고 있었을 때요. 등기에 의해서 공시가 되고 있으면 이사 가도 상관이 없는 거죠. 그런데 점유와 주민등록에서 공시가 되고 있으면요, 이럴 때는 이사를 가버리면 대항력이 소멸해버리고, 대항력이 소멸해버리면 우선변제권도 소멸해버리기 때문에 이사를 못 가는 문제가 생겨요. 따라서 여러분이 주택임대차보호법 하시다 보면요, 이 사람이 없습니까? 이사를 가고 싶으면 이렇게 하면 되겠죠. 내가 지금 점유와 주민등록에서 공시되고 있다 보니까 보증금을 못 받아서 지금 이사를 못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를 못 가고 있으니까 만약에 등기가 돼 있으면 이사를 갈 수가 있는데 등기가 안 돼서 이사를 못 가니까 법원에 신청하는 거죠. 임차권 등기 좀 해 주십시오라고 해서 임차권 등기 명령을 법원에 신청을 하게 되면 법원이 이것을 받아주게 되면 어떻습니까? 임차권 등기가 이루어지는 거죠. 법원의 명령에 의해서 임차권 등기가 이루어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법원의 명령에 의해서 이제 임차권 등기가 됐으니까 이 사람은 이제 이사를 갈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임차권 등기 명령을 한 다음에 이사를 가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법원에서 임차권 등기 명령을 받아줘가지고 이것도 촉탁에서 이루어집니다. 법원에서 받아주게 되면은 법원에서요, 등기해 주세요라고 법원의 촉탁에서 임차권 등기 명령이 이루어져요. 촉탁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법원에서요, 임차권 등기 명령 해라라고 촉탁이 왔는데 문제는 이 부동산이요, 보존 등기가 돼 있으면 바로 등기하면 되는데 이 보존 등기가 안 돼 있는 미등기 부동산이에요. 자, 미등기 부동산도요, 주택임대차보호법이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이 됩니다.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이게 다 적용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보존 등기가 안 돼 있다는 거죠. 보존 등기가 만약에 갑의 신청에 의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러면 갑이 신청할 리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등기도 할 수가 없잖아요. 따라서 우리가 앞에서 처분 제한 등기와 동일하게 만약에 미등기 부동산에 대해서 이렇게 임차권 등기 명령에 촉탁이 들어오게 되면은 이때 임차권 등기를 하기 위해서요, 보존 등기를 등기관이 직권으로 할 수 있다는 거죠. 직권으로 보존 등기를 한 다음에 임차권 등기 명령에 따른 등기를 한다는 거죠. 자, 이런 경우도 직권에 의한 보존 등기예요. 그래서 처분 제한 등기나 법원의 처분 제한 등기나 법원의 임차권 등기 명령에 촉탁이 왔는데 그 부동산이 미등기 상태였다라고 하면은 직권으로 이렇게 등기관이 보존 등기를 한다라는 거죠. 이 보존 등기 직권을 하는 경우만 좀 기억하시면 되고요. 넘기시면은 또 뭐 부수적인 내용이 있는데 이것은 그렇게 중요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요 내용만 잘 일단 기억하시면 돼요. 나머지 내용들 지금 우리가 기본 강의도 굉장히 많은 내용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 내용만 잘 아셔도요, 여러분 합격하는 데는 충분합니다. 충분하기 때문에 이 내용만 잘 기억하시면 되고, 다만 이제 좀
안 하고 넘어가는 부분을요, 나중에 심화 강의 시간에 조금 보충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보충까지 되면 여러분들이 뭐 굉장히 고득점을 맞을 수가 있을 것이고, 그러나 심화 강의 시간 하겠습니다 하는 부분을 빼고 지금 이 기본 강의 시간에 하는 내용만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셔도요, 여러분들 합격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을 테니까 지금은 기본 강의 하는 내용, 그것도 적은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이 내용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보존 등기 절차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잠시 쉬었다가 이제 이전 등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뵙겠습니다.